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할 소리네요.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 전 시어머니의 비명이 VIP룸을 찢는 순간 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10년 내내 애 못 낳는 죄인이라며 내쫓던 그 여자 앞에 오늘의 서윤은 재벌가 안주인.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조카가 사랑한다는 남자가 그 전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숨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윤의 손을 잡은 12년 전 첫사랑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한승우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우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유리가 안에서 많이 떨고 있을 거야. 우리가 가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자. 서윤이 승우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유리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저도 마음이 참 뭉클하네요. 오늘 실수하지 않게 제가 잘 챙길게요.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리는 큰 힘이 될 거야. 자, 들어갈까? 두 사람은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복도를 지나 VIP 룸 앞에 섰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유리가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유리가 달려와 서윤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진짜 와주셨네요. 저 오늘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승우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벌써 시집을 간다니 이 작은 아빠는 서운해서 잠도 안 오더라. 오늘 예비 신랑이랑 시어머니 되실 분 잘 살펴봐야겠다. 유리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작은 엄마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윤이 유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리가 고른 사람인데 오죽하겠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예비 신랑 측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앞장서 들어오던 박 여사는 고가의 가방을 고쳐 매며 방 안을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민호야. 이 방 좀 봐라. 사돈댁이 대단하시다더니 정말 으리으리하구나.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강민호가 넥타이를 만지며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서윤과 민호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찻잔을 잡은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의 안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물건이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민호 역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윤과 승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이서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유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작은 엄마를 아세요? 여기는 제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세요. 민호가 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유리야, 저 사람이 내 작은 엄마라고? 저 여자가? 승우가 냉정한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강민호 씨, 제 아내를 아주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유리의 작은 아빠이자 이서윤의 남편인 한승우입니다. 박 여사가 뒷덜미를 잡으며 테이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회장님, 속으신 거예요. 이 물건은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고 도망친 성녀라고요. 상황은 12년 전 서윤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로움에 떨던 서윤은 민호의 다정함에 속아 결혼이라는 지옥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박 여사는 서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이 차려온 밥상을 엎으며 고함을 지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잠이 오냐? 네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 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서윤이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기다려보자고 했잖아요. 박 여사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노력은 무슨 놈의 노력? 10년 동안 배 소식이 없으면 썩은 나무인 거지. 당장 나가.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민호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아이 있는 집처럼 살고 싶어. 내 후배는 벌써 둘째 가졌단 말이야. 서윤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임 원인이 당신한테 있다는 진단서 나왔을 때도 내가 다 덮어줬잖아. 민호가 서윤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가방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 진단서 가짜인 거 다 알아. 당장 짐 싸서 나가. 결국 서윤은 2년 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단돈 몇만 원만 들고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서윤은 어느 날 골목길에서 쓰러진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유리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유리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제 말 들려요? 유리가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갈 곳이 없어요. 서윤은 자신도 힘든 처지였지만 유리를 병원으로 옮기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유리가 서윤이 끓여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서윤이 유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 같아서 그래. 나도 갈 곳 없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길 바랐거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여기서 지내. 유리가 서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제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조카를 찾아 헤매던 한승우가 서윤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승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의 여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승우가 모자를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너 이서윤 맞지? 국문과 후배 이서윤. 서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승우 선배님? 선배님이 유리의 작은 아빠셨어요? 유리가 두 사람의 사이를 번갈아 보며 기쁘게 외쳤습니다. 어머,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승우가 서윤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으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12년 전 유학 가기 전날 너한테 고백하려고 집 앞까지 갔었어. 그런데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선배님 많이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제 삶이 너무 비참해서
선배님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요. 승우가 서윤을 가슴에 품으며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네가 겪은 고통, 내가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줄게. 내 아내가 되어줘, 서윤아. 유리는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 작은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 맞죠? 다시 현재의 상견례장, 서윤은 승우의 손을 꼭 쥐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성렬하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시나 봐요. 박 여사가 부들부들 떨며 민호의 팔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당장 나가자. 저런 재수없는 물건이랑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 민호가 주춤거리며 유리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유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저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 유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아니 강민호 씨. 제 작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빠가 사람을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네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호원들을 부르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는 끝났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이 우리 조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증거들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박 여사와 민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서윤, 네가 감히 우리를 망치려 들어. 네가 잘 살 줄 알아. 서윤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1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리가 서윤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작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괴물을 데려와서 작은 엄마 마음을 또 아프게 했어요. 서윤이 유리를 안아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으니까. 승우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아주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가족들. 이제 정말 나쁜 일은 다 지나갔어. 우리끼리 다시 행복해지자. 상견례장은 소란이 지나간 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세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서윤의 작은 도자기 공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던 서윤이 앞치마에 묻은 흙을 닦아내며 유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야, 오늘 삼촌 오시기로 했지? 이제 곧 도착하실 시간이네. 유리가 창밖을 살피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삼촌이 지금 거의 다 왔대요. 저 찾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언니 덕분에 이렇게 웃으면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공방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맑게 울렸고 정장 차림의 한승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가 승우를 발견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삼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승우가 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무사했으면 됐다. 이 삼촌이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조카를 다독이던 승우가 고개를 들어 유리 옆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던 승우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승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윤? 정말 서윤이 너니?
국문과 후배 이서윤 맞지? 서윤 역시 12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을 다정하게 챙겨주던 선배를 단번에 알아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두 손을 앞치마에 꼭 쥐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승우 선배님? 선배님이 유리의 삼촌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유리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 삼촌이랑 언니 정말 아는 사이였어요? 두 분 표정이 왜 이래요? 승우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듯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유리에게 은인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너일 줄이야. 서윤아,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서윤이 복잡한 감정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유리가 너무 착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인데 선배님 조카였다니 인연이 참 깊네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방 꾸리며 지내고 있었어요. 승우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다 멈칫하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우리 유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를 다시 보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날 저녁 승우는 감사의 뜻으로 서윤과 유리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정갈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 유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우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12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서윤아, 사실 나 12년 전 유학 가기 전날 너한테 고백하려고 내 집 앞까지 갔었어.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단다.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선배님이 유학 가신 뒤로 나 같은 건 잊으신 줄로만 알았어. 사실 나도 그때 선배님 많이 좋아했거든. 우리 참 많이 엇갈렸네. 승우가 서윤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며 안타까운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그 결혼은 행복했니? 유리가 너 혼자 지낸다고 하던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윤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옥이었어. 10년 동안 시댁에서 식모처럼 살다가 결국 쫓겨났거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모두 내 탓이라며 구박받았는데 사실은 남편 문제였던 걸 숨기고 나만 죄인으로 살았어. 승우가 식탁 위로 주먹을 꽉 쥐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 집안 사람들이 대체 누구길래 너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승우의 화를 가라앉히려는 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1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리 만나고 선배님도 다시 보게 됐잖아. 그거면 됐어. 승우가 서윤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게 두지 않을게. 12년 전에 하지 못한 말, 지금 다시 할게. 나 내 옆에 있고 싶어. 너를 괴롭힌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한테 기회를 줄래? 서윤은 승우의 따뜻한 손길에 10년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선배님. 아니, 승우 씨. 나 같은 사람한테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승우가 서윤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누구도 감히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줄게. 약속해. 식당으로 돌아온 유리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삼촌, 제가 말했죠? 우리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셋이 이제 맨날 같이 노는 거죠? 승우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윤을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리야. 내 덕분에 이 삼촌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을 다시 찾았구나. 이제 우리 셋이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보자. 이 삼촌이 다 책임질게. 서윤은 유리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승우의 든든한 약속 사이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옥 같던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서윤의 인생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서윤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서윤 또한 승우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며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이제야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공원의 한적한 산책로를 승우와 서윤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에 서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승우가 멈춰서서 다정하게 머릿결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12년 전에도 너와 이렇게 걷고 싶었어.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서윤이 승우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꿈만 같아서 자꾸 제 볼을 꼬집어 보게 돼요. 그때 승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서윤의 앞에 마주보고 섰습니다. 승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서윤, 12년을 기다린 내 마음을 받아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내가 주는 사랑만 받으며 살아줘. 나와 결혼해 줄래? 서윤이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멀리서 몰래 지켜보며 영상을 찍고 있던 유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유리가 두 사람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와, 우리 언니 이제 진짜 우리 삼촌이랑 결혼하는 거다. 삼촌, 멋있어요. 서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승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승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제 대답은 당연히 네예요. 승우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와 함께 서윤의 인생에도 새로운 꽃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서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강남 중심가의 아담하고 세련된 도예 아틀리에를 선물했습니다. 아틀리에 오픈 파티 날 서윤은 자신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곁에 서 있던 승우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공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내 실력에 대한 투자야. 내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야. 유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와 서윤의 팔짱을 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 숙모라고 불러야 하나요? 우리 언니 작가님 데뷔 축하해요. 제가 마케팅은 책임질게요. 서윤이 유리의 코끝바울을 살짝 건드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리야, 아직은 언니가 편해. 우리 천천히 연습하자. 네가 도와준다니 정말 든든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틀리에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나날들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행복이 커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불길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두 번째 아내와도 파탄 직전인 민호는 좁고 지저분한 자취방에서 술병을 뒹굴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빛나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술잔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편니가 왜 저기 있어? 한승우 회장이랑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들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너는 속도 좋다. 내 전처는 재벌가 안주인이 된다는데 너는 여기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냐?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운 듯 외쳤습니다. 엄마, 저 여자 인생 내가 망쳐놓은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어? 박 여사가 민호의 옆에 앉아 눈을 번뜩이며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라. 한승우 회장 조카 한율이 있잖니. 걔가 그 집안 유일한 상속녀라더라. 민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박 여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요? 그 애가 한승우 회장 조카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박 여사가 휴대전화로 유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봐라. 삼촌이랑 찍은 사진이 수두룩해. 서윤이 그 물건한테 복수하려면 네가 유리를 꼬셔야 한다. 민호는 유리의 일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와 전시장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리가 혼자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민호가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습니다. 민호가 유리의 옆에서 작품을 유심히 보는 척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작가님 작품은 색감이 참 따뜻하죠? 유학 시절에 봤던 작품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유리가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며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도예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이 작가님 팬이거든요. 민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사업차 잠시 귀국했는데 우연히 취향이 같은 분을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실례를 범했네요. 유리는 훤칠한 외모에 매너 좋은 민호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가 명함을 건네받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일을 하는 한율이라고 해요. 우연도 인연인데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호는 유리의 제안에 내심 쾌재를 부르며 속으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유리 씨처럼 아름다운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제가 운이 좋네요. 두 사람은 전시장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서윤과 살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다정한 남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민호가 유리의 잔등에 손을 살짝 올리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유리 씨처럼 밝은 분에게도 남모를 상처가 있어 보여요. 혹시 제가 들어드려도 될까요? 유리가 삼촌과 사별한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 컸어요. 삼촌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가끔은 저만 아는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민호가 유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네요. 유리 씨,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유리는 민호가 서윤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품에 안기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유리를 안아주면서도 창밖 너머로 승우의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서윤, 한승우. 너희들이 누리는 그 행복, 내가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 기대해라.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행복으로 가득했던 서윤의 일상 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민호가 만난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유리가 보여주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윤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서윤이 사진 속 민호의 옆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승우 씨, 이 사람 볼수록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유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여.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텔레비전을 끄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비서실에 조사를 좀 시켜놨어. 유리 삼촌으로서 그냥 넘길 순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며칠 뒤 퇴근한 승우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서류 봉투에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마음 단단히 먹고 이거 좀 봐. 유리가 만나는 남자 강민호라는 사람이야. 서윤은 보고서 첫 장에 붙은 사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왜 유리를 만나는 거야? 승우 씨, 이 사람 내 전남편이야. 승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유리를 만나기 3개월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너와 나에게 복수하려고 우리 유리를 이용한 거야. 서윤이 당장이라도 유리에게 전화를 걸려 하자 승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서윤아. 지금 말하면 유리는 믿지 않을 거야. 이미 저놈한테 푹 빠져 있거든. 상견례 날짜가 잡혔으니 그때 모든 걸 끝내자. 그때 마침 유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저 민호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호텔 예약했으니까 꼭 오셔야 해요. 서윤은 환하게 웃는 유리의 얼굴을 보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승우의 손만 꽉 쥐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베이지색 드레스를 차려입었습니다. 승우가 뒤에서 서윤의 목걸이를 채워주며 거울 속 그녀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유리를 위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해. 알았지? 서윤이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10년 동안 나를 짓밟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 유리까지 망치게 둘 순 없어요. 나 오늘 절대 도망 안 쳐요. 두 사람은 유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텔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는 이미 도착해 꽃장식을 살피며 설레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어서 오세요. 저 오늘 너무 예쁘죠? 민호 오빠 어머니도 곧 오실 거예요. 서윤은 유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정각이 되자 룸의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화려한 털코트를 걸친 채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방 안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이 대단하시다더니 정말 방이 으리으리하네. 민호야, 얼른 들어와서 인사드려라. 그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민호가 고개를 든 순간 방 안은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쫓겨난 년이 왜 남의 귀한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냐고. 민호 역시 사색이 되어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리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분은 제 작은 엄마세요.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민호가 유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유리야, 저 여자가 내 작은 엄마라고? 저건 우리 집에서 애 못 낳아서 쫓겨난 이서윤이야.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강민호 씨, 입 조심해. 내 아내에게 함부로 그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마라. 그리고 박 여사님, 10년 동안 내 아내를 괴롭힌 대가는 오늘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박 여사가 승우의 위세에 눌려 주춤하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속으신 거예요. 저 물건은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은 성녀라니까요. 저런 걸 아내라고 데리고 살아요?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 앞으로 다가가며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성녀라고요?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인 거 숨기려고 내 진단서 위조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가짜 진단서 만든 병원장, 지금 우리 승우 씨가 조사 중이에요. 민호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서윤의 시선을 피하고 비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유리랑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사실이야? 작은 엄마가 오빠 전처였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삼촌 돈 노리고 접근한 거냐고. 승우가 테이블 위에 조사 보고서를 던지며 민호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유리 동선 파악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증거 여기 다 있어. 사기 미수로 고소할 테니 각오해. 경호원들, 이 인간들 당장 끌어내. 박 여사와 민호는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우리 민호 감옥 가면 안 된다. 서윤은 박 여사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10년을 앗아갔을 때 나도 죽고 싶었어요. 이제 법의 심판이나 받으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박 여사 일가의 비명으로 가득 찼고 유리는 서윤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했습니다. 서윤은 유리를 꼭 안아주며 승우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비로소 10년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서윤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견례장이 아수라장이 된 채 박 여사와 민호가 끌려나간 뒤 유리는 호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유리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윤이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작은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정말 미안하다. 유리가 서윤의 품바구니에 얼굴을 묻은 채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승우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유리야, 지금은 울어도 돼. 하지만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는 마라. 작은 아빠가 약속할게. 그놈들이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법대로 처리할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유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서윤은 유리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쟁반에 따뜻한 죽을 담아 유리 방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야, 작은 엄마가 죽 좀 끓여왔어. 한 입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네가 아프면 작은 엄마 마음이 너무 찢어져.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문 앞을 지키며 유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유리방의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헬쑥해진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서 졸고 있던 서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저 이제 안 울게요. 서윤이 유리를 꼭 안아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정말 장하다, 우리 조카. 승우가 부엌에서 물을 떠오며 조카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유리야. 이제야 내 조카답구나. 법무팀에서 민호놈이 유리 너한테 접근하려고 계획 세운 증거들 다 정리했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거다. 유리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승우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작은 아빠. 저도 도망치지 않고 재판에 나가서 그 사람이 저지른 짓들 다 밝힐 거예요. 저를 이용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큰 풍파를 겪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서윤과 유리 사이의 유대감은 피를 나눈 모녀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몇 주 뒤 강민호와 박 여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호는 자신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서윤의 진단서를 위조했던 사실과 유리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모든 혐의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승우는 법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박 여사와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서윤이에게 줬던 10년의 고통,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려받게 될 겁니다. 합의는 절대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민호가 승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서윤아, 네가 말 좀 잘해줘. 서윤은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유리의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던 날 내가 빌던 목소리 기억나나요? 그때 당신은 웃었죠. 이제 그 웃음 평생 감옥에서나 지으세요. 며칠 뒤 서윤의 도예 아틀리에 앞에 박 여사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퇴근하며 공방 밖으로 나오다가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걸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민호가 전과자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서윤이 박 여사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일어나세요.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심도 느껴지지 않네요. 이제 제 인생에서 당신들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우가 기다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은 좀 어때?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은데. 서윤이 승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시원해요.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승우 씨. 승우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당신은 행복해하기만 하면 돼. 서윤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윤의 인생에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박 여사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상을 찾으려 애썼지만 한번 무너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던 유리의 곁으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이 놓였습니다. 정우진 디자이너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유리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 팀장님, 오전 내내 한숨만 쉬시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로 내려왔어요. 따뜻할 때 한 입 마셔봐요. 유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커피잔을 감싸쥐고 대답했습니다. 아, 우진 씨였군요. 고마워요.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었죠? 우진이 옆 책상에 살짝 걸터 앉아 유리의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 전 직원이 다 알아요. 하지만 팀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무섭지 않나요?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상견례까지 갔던 한심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유리의 손등 근처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저는 팀장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 분인지 알게 됐는걸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부담 없이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유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우진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가 사는 거예요. 우진 씨 덕분에 기운이 좀 나네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아담한 파스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진은 유리를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유리가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꿈을 꿔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비웃는 꿈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진이 유리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죠. 제가 옆에서 아주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유리 씨는 그냥 지금처럼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유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우진을 바라보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진이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유리의 손을 살며시 잡고 고백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유리 씨의 밝은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주 천천히 시작해봐요. 유리는 우진의 다정함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민호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지저분한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민호가 편의점 앞에 앉아 낡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인터넷 뉴스 메인에는 재벌가 안주인이 된 이서윤 작가, 국제 전시회 초청이라는 기사가 화려하게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승우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술이 덜 깬 목소리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예쁘네. 이서윤, 내가 저런 여자를 발로 차버렸다니.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박 여사 역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같이 후회의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구석에 놓인 불단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지. 그 착한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고 내쫓았으니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서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들의 뒤늦은 참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좁은 방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승우와 서윤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한 층을 빌려 진행된 파티에는 유리와 우진도 초대되어 자리를 빛냈습니다. 승우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제 곁을 지켜준 아내 서윤이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서윤이 감동 어린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보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승우 씨. 저를 지옥에서 건져준 건 당신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해요. 유리가 옆에서 우진과 함께 손뼉을 치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저도 두 분처럼 예쁘게 사랑할게요. 승우가 흐뭇한 표정으로 유리와 우진을 번갈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유리야. 우진 씨처럼 든든한 사람 옆에 있으니 이제 내 마음도 놓이는구나. 우진 씨, 우리 유리 잘 부탁하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회장님. 유리 씨 눈에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윤의 얼굴이 창백했고 아침 식사로 준비한 국 냄새를 맡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승우가 깜짝 놀라 달려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서윤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승우의 팔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승우 씨. 그냥 속이 좀 울렁거려서 그래요. 어제 파티 때 음식을 잘못 먹었나 봐요. 승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윤을 안아 올리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실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던 승우의 앞으로 의사가 빙긋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승우에게 보여주며 축하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아이가 찾아왔네요. 임신 7주입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서윤을 꼭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아, 들었어? 우리 아기래. 우리 아기가 생겼어. 네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 서윤이 승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이제 정말 죄인 아니죠? 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승우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처음부터 완벽한 여자였어. 이제 우리 셋이서 더 큰 행복만 만들면 돼. 고생했다, 서윤아. 10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불임이라는 낙인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 앞에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듯 더욱 단단하게 껴안았습니다. 서윤은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승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발을 헛디딜까 노심초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승우가 서윤의 귀에 대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서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 나 이제 정말 죄인 아니죠? 10년 동안 내가 성렬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시간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승우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처음부터 아무 잘못 없었어. 그 사람들이 나빴던 거지. 이제 우리 아기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두 사람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승우는 즉시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고 수화기 너머로 유리의 비명 섞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리가 숨을 몰아쉬며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빠, 정말이에요? 저 이제 진짜 조카 생기는 거예요? 와, 나 지금 너무 좋아서 회사 복도에서 춤출 것 같아요. 서윤이 전화를 건네받아 유리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작은엄마 이제 겨우 7주야. 네가 이렇게 기뻐해 주니까 작은엄마도 정말 힘이 난다. 유리가 코를 훌쩍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서윤에게 대답했습니다. 작은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하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카 옷이랑 용품은 다 책임질게요. 유리와의 통화를 마친 서윤은 승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지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나 서윤의 아랫배가 제법 볼록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승우와 서윤이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분홍색 아기 신발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울리고 유리와 우진이 양손 가득 아기 용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가 서윤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태명을 불렀습니다. 승아야, 고모 왔다. 오늘도 엄마 안 힘들게 착하게 있었지? 작은엄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서윤이 유리의 손을 겹쳐 잡으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우 씨가 하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까 내가 살이 찔 틈이 없어. 유리 너도 우진 씨랑 보기 좋다. 우진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승우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긴장된 목소리로 승우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작은 아빠.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유리 씨를 평생 아끼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승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우진의 눈을 진지하게 응시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유리가 한번 큰 상처를 겪었다는 거 잘 알지 않나? 자니가 우리 유리 눈에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해줄 자신 있는가? 우진이 단호한 눈빛으로 승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유리 씨가 겪은 아픔까지 제가 다 안고 살겠습니다. 유리 씨가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유리 씨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유리가 감동한 듯 우진의 팔을 꼭 붙잡으며 승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작은 아빠, 저 우진 씨라면 다시 한번 용기 내보고 싶어요. 이 사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허락해 주세요. 승우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의 어깨를 툭 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내 소중한 조카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우리 유리를 잘 부탁하네. 이제 우진 씨도 우리 가족이야. 서윤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며 축복 섞인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유리야, 정말 축하해. 우진 씨, 우리 유리 많이 사랑해줘요.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내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곧 태어날 아기 승아와 유리 부부의 미래를 축복하며 늦은 밤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끈끈하게 맺어진 이 새로운 가족의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멀리 사라진 환상처럼 느껴졌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눈부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유리와 우진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으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서윤의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서막을 알리는 축가와도 같았습니다. 분만실 밖을 초조하게 서성이던 승우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오자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건네받으며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승아야.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엄마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승우를 안심시키듯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산모님도 아주 건강하세요. 곧 병실로 옮겨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실로 옮겨진 서윤의 곁으로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유리와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유리가 침대 옆에 앉아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작은 엄마, 저 진짜 이모 된 거 맞죠? 승아가 작은 엄마 닮아서 너무 예뻐요. 서윤이 수척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유리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기분이야. 네가 조카 예뻐해 줄 생각하니 작은 엄마는 벌써 든든하다. 며칠 뒤 서윤의 집으로 익명의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뜬 아기 베넷 저고리와 함께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승우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보낸 건가? 뭐라고 적혀 있어? 서윤이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대요. 승우가 편지 봉투를 뺏으려 하자 서윤이 그의 손을 막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됐어요, 승우 씨. 답장할 필요도 없고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 선물은 그냥 이 아이를 위한 축복으로만 받을게요. 내 인생에서 그분들은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 무렵 민호는 서울 변두리의 한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승우와 서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행복해 보이는 서윤의 옆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술기운이 남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네. 내가 가졌어야 할 행복이었는데 내 손으로 다 깨버렸구나. 서윤아, 부디 나 같은 놈은 잊고 잘 살아라. 민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것이 서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승하의 첫 돌잔치가 열렸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축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승우가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승하를 보며 손뼉을 치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우리 딸 무엇을 잡아도 좋으니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자, 어서 잡아봐. 승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꽉 움켜쥐자 하객들 사이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승우의 품에 안겨 이 눈부신 순간을 눈에 담으며 생애 최고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 위에는 돗자리가 펴졌고 이제는 제법 큰 승하와 유리가 낳은 아들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며 곁에 앉은 유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리야, 민준이가 승하를 정말 잘 따르네. 둘이 노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유리가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작은 엄마. 승하가 누나라고 민준이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저 우진 씨랑 결혼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 낳게 된 거 다 작은 엄마 덕분이에요. 우진이 승우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네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작은 아빠, 요즘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작은 아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승우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허허 웃음을 터뜨리고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빠도 우리 가족들 만나는 시간은 빼놓을 수 없지. 자네도 고생 많았네. 우리 유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니 내가 다 고맙구먼. 서윤은 잔디밭에 앉아 불어오는 강바람을 느끼며 10년 전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이 승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련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승우 씨, 그때 공방 골목에서 선배님을 다시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만약 선배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승우가 서윤의 손을 꼭 쥐며 그녀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네가 유리를 먼저 구해줬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내 선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준 거지. 유리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네 사람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며 밝게 외쳤습니다. 자, 다들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 짓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찬란한 노을을 배경으로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승하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써내려온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윤이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정갈한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나의 봄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10년의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편과 보물 같은 딸,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유리가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따뜻한 길을 우리 가족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밤이다. 서윤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으로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시집살이는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승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쉽시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님. 서윤이 승우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승우 씨. 우리 내일은 승아랑 같이 도자기 빚으러 가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그릇을 만들고 싶거든요. 승우가 서윤을 더욱 세게 안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하자. 사랑해, 서윤아. 아주 많이. 서윤은 사랑하는 남편의 품 안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오래 붙들고 있던 죄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는 결국 드러나고 끝까지 버틴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죠. 당신의 내일도 서윤처럼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